AFC 웨스트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팀, 그리고 이제 32개 팀 중에 마지막 팀, 디펜딩 챔피언 캔자스시티 칩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타이릭 힐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과연 이 칩스가 특히 타이릭 힐이 없는 패트릭 마홈스가 팀을 우승까지 이끌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예상들이 좀 많았었는데 보란 듯이 칩스가 이제 우승을 만들어냈었죠. 마홈스는 이제 항상 뭐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는 음, 선수지만 뭐 지난 시즌도 또 한 번의 놀라움을 선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커리어 두 번째로 이제 5,000 패싱 야드 시즌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정규리그 MVP와 두 번째 슈퍼볼 반지까지 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성취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이번 시즌도 여러 많은 팀들이 이제 칩스에게 도전장을 내밀겠지만, 뭐 마홈스가 뭐 다치거나 뭐 갑작스러운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한 뭐 칩스는 올해도 여전히 이제 컨텐더 팀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슈퍼볼 54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년 동안 3번의 슈퍼볼 진출을 만들어냈고 지금 3년 만에 우승이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진짜로 왕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어 뭐 올 시즌 그리고 내년 시즌 또 칩스가 슈퍼볼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 기간 동안에도 언제나 항상 컨텐더 팀일 것은 분명하다라고 예상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데케이드에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얘기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 이제 3,900만 달러의 캡 스페이스를 이제 마홈스가 잡아먹을 예정이에요. 뭐 음. 굉장한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미 지난 시즌에 이제 3,500만 달러를 잡아먹는 상황에서도 결국엔 칩스가 우승을 해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캡스페이스 문제가 크게 뭐 '칩스의 발목을 잡을까?'라고 뭐 물어보신다면 뭐 '아주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라는 생각은 음음. 들기는 합니다. 마음스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인제 큰 의미가 없죠, 인제 저희한테. 네. 음. 그래서 인제 좀 다른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인제 우승을 하고 나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코칭 스텝 쪽이잖아요. 특히나 인제 뭐 오펜시브, 디펜시브 양쪽에서 코디네이터들 빠져나가고 이런저런 인제 코치들이 또 이탈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뭐 계속해서 인제 컨텐더 팀이었고 우승권이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각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워싱턴 프리뷰 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에릭 비어님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떠났고 그 자리를 인제 맷 내기가 차지하게 된 부분, 그리고 패스게임 코디네이터 자리가 신설이 됐고 조 블레이마이어 전 와이드 리시버 코치가 그 자리로 영전을 했다. 이 정도의 부분을 빼놓고 나면 코칭 스태프 쪽에서의 나머지 변화는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한 전력 그리고 여전한 코칭 스태프다 뭐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맨 내기가 사실 시카고 베어스의 감독으로는 좀 실패를 하고 뭐 많은 비판에 시달렸었던 기간도 있었지만, 음. 사실 베어스 감독으로 가게 된 게 칩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좋은 모습을 보여서였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맥데니얼스가 패트리어츠로 다시 돌아가듯 맨 음. 내기도 결국에는 좀 돌아온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앤디 리드 감독과는 뭐 특별히 뭐 호흡을 맞춘다는 뭐 개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적응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인제 그 마홈스의 백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18 년부터 쭉 백업 역할을 해 왔었던 채드 해니가 은퇴를 했습니다. 지난 인제 슈퍼볼 우승을 하고 나서 은퇴를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블레인 게버트를 백업으로 데리고 왔어요. 마홈스가 이제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빠졌을 때 뭐 체드 해니가 음.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순간들도 좀 기억에 나는데, 어쨌든 뭐 선수 생활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뭐 게버트가 사실 필드 위에 나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음. 풋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또
마홈스가 다칠지 모르고 이슈가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예, 좀 탄탄한 백업으로 잘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에 기대치를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해줬었던 아이자 파체코가 이제 넘버원 러닝백으로 올라가 있고 뭐 제릭 맥키넌과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레어가 또 이제 스냅을 좀 나눠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쪽 파트가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음. 그래도 일단은 지난 시즌 7라운드 출신의 파체코가 슈퍼볼 우승에 또 한 몫을 했던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음, 워낙 이제 마홈스의 존재감이 크다 보니까 이제 칩스의 러닝백은 이제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여건 하에서도 이 파체코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인정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릭 맥키넌 같은 경우도 사실 아주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선수는 아니지만 패스 캐치에 좀 장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마홈스라는 쿼터백과는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음, 그래서 사실 오히려 좀 실망스러웠던 건 이제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레어라고 좀 봐야겠죠. 이 선수가 그렇죠. 사실은 2020 드래프트 이제 1라운드 32번 출신인데 데뷔 시즌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2년 차, 3년 차로 가면서 계속해서 좀 성적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팀과 팬들에게 좀 거듭되는 이제 실망을 안겨주고 있고 결국 구단도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이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레어에 대한 5년 차 옵션 실행 여부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음, 실행을 하지를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로 풀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에드워즈 엘레어 입장에서는 칩스와 연장 계약을 하든 아니면 이적을 하든 어쨌든 이번 시즌 뭔가를 보여줘야 시장에서 자신의 이제 평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현재 뎁스 차트에서 지금 넘버 3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많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이대로라면 이제 작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리시버진도 그렇게 뭐 좋은 구성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면 음. 주주 스미스 슈스터와 함께 이제 미콜 하드먼 선수가 떠났고 거기다 지금 이제 1, 2, 3로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캐딜 스토니, 그다음에 마르케스 발데스 캔틀링, 그리고 스카이 무어 이 세 명의 선수들인데 여기다 이제 2라운드에서 SMU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레시 라이스 선수를 이제 지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러닝백이 그렇게 특출나게 강한 파트도 아니고 리시버진도 역시나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이 부분이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건 역시나 타이트엔드 트래비스 켈시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넘버원 리시버는 이제 캐데이어스 톤이지만 음, 넘버원 리시빙 옵션은 이제 트래비스 켈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맥키넌 같은 러닝백도 패스 캐치에서 쏠쏠한 활약을 해주기 때문에 음, 이 와이드 리시버진의 어떻게 보면 좀 역할이 좀 칩스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예, 다른 팀에 비해서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캐데리우스 토니가 좀 분전을 해 줘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음, 사실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 같은 경우는 뭐 쏠쏠한 활약을 해 주는 선수지만 고점이 그렇게 높은 선수라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네, 토니는 드래프트 당시에 받았던 이 선수의 다재다능함에 대한 기대 이런 거에 비해서 자이언츠 시절에 사고도 많이 쳤었고 칩스에 와서도 아주 눈에 띄는 활약을 해준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1 라운드 출신의 유망주잖아요. 그래서 드래프트 당시 받았던 기대치를 이번 시즌에 좀 넘버 원이라는 자리도 받아냈으니까 예 쪼끔 더 이제 훈련과 경기에 집중을 하면서 예 자신의 포텐셜을 좀 보여줄 시즌이 아닌가 예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라인 쪽으로 넘어가 보면 오라인에서 양쪽 태클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레프트 태클 올랜도 브라운, 라이트 태클 앤드루 와일리가 모두 이제 팀을 떠났고 템파베이의 레프트 태클이었던 도도반 스미스를 1년 60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라이트 태클 자완 테일러를 잭슨빌에서 4년 8천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업을 보면 도노반 스미스부터 조 튜닉, 크리드 험프리, 그리고 이제 트레이 스미스, 자완 테일러로 이어지는 라인업인데 뭐 오라인은 리그 정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PFF 랭킹 기준을 살펴봐도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예. 그만큼 굉장히 탄탄한 라인업이고, 도노반 스미스가 사실 지난 시즌 템파베이에서 굉장히 부진하기는 했지만, 어, 조금 이례적인 이제 슬럼프였다는 여론이 많고, 뭐, 음. 그보다는 훨씬 나은, 뭐, 실력을 가진 선수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오른쪽은 그래도 확실히 좀 강화가 됐다고 봐야겠죠. 예, 자원 테일러가 왔기 때문에 또 조금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패트릭 마홈스라는 기동성도 좋고, 뭐 상대 수비를 요리조리 잘 피해내는 아주 뭐 신출 규모라는 능력을 가진 쿼터백이 있다 보니까 음. 오펜시브 라인도 조금 더 부담 없이 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수비에서 가장 큰 문제. 디펜시브 태클 크리스 존스가 지금 홀드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존스가 이제 4년 8천만 달러 계약의 마지막 해를 맞고 있는데 지난 시즌 존스가 기록했던 성적이 색 15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앞두고 NFL이 선정한 NFL 탑백에서도 10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칩스로서는 뭐 손해가 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대체 불가능한 자원인데다가 그 수비의 기둥이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없으면 안 되는 선수인데 지금 이제 칩스의 셀러리 캡이 상당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크리스 존스에게 대형 장기 계약을 또 안겨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존스가 보여준 실적을 보면 존스가 또 큰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 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미 다 했죠 뭐. 예. 네, 그래서 칩스 구단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고 음. 어 또 칩스는 지금 다른 팀들보다 며칠 더 빠르게 지금 개막전을 치르는 거잖아요. 예, 당장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존스와 협상할 시간이 뭐 상대적으로 며칠이나마 더 짧은 것도 좀 변수가 되지 않나 싶고 뭐 팬들은 이제 크리스 존스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라이언스가 한번 이변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종종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뭐 칩스 아. 팬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만약에 정말 크리스 존스가 개막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뭐 두 팀의 경기는 한층 더 좀 전력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크리스 존스가 없는 것이 첫 경기의 주요한 패배의 요인일 것이냐 만약에 패배를 한다고 한다면 지분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진 못하겠지만 글쎄요. 진다라고 하면 그건 존스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은 전력 격차를 생각을 하면 칩스가 이겨야 되는 팀인 것도 맞고 본인들 왜냐하면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뭐 사실은 개막전에 크리스 존스가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칩스가 이겨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 부분을 떠나서 이 크리스 존스가 라이온스와의 경기를 안 뛰게 되면 존스가 받아야 될 중 중에 존스가 받아야 되는 돈 중에 한 100만 달러 정도가 그냥 공중분해가 됩니다. 크리스 존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얘긴즉슨 100만 달러를 태웠는데 200만 달러 못 태우겠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차피 뭐 크리스 존스가 벌어놓은 돈이 적지가 않은데 지금 여기서 100만 달러, 200만 달러를 태워서 대형 장기 계약을 받아낼 수 있다? 이게 오히려 레버리지로서는 나쁘지 않을지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홀드아웃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홀드아웃을 끝내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캔자스시티 칩스가 단순히 이제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이 아니잖아요. 어, 이제 슈퍼볼에 진출을 하고 슈퍼볼 우승을 해야 되는 게 목표인 팀이 됐는데 마냥 없이 뛰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제 빨리 계약을 맺고 복귀를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칩스에게는 또 하나의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컨텐더 팀들과의 맞대결 그리고 음,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큰 경기에서는 뭐 크리스 존스의 존재가 뭐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 뭐 어느 시점에 이제 양측이 좀 타협을 해서 이제 존스가 뭐 필드 위로 돌아올 수 있을지 뭐 이런 음, 것들이 좀 초반에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비진도 보면 이제 그 크리스 존스가 있을 때 무게감과 없을 때 무게감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고 다른 선수들은 이제 뭐 이적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프레이크 클락 선수가 덴버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라운드 전체 31번 픽으로 캔자스 스테이트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펠릭스 아누디케 유조마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찰스 오메니우 선수를 2년 1,600만 달러로 또 영입을 하면서 이제 뎁스를 갖췄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드루 트renquil 선수를 차저스에서 데리고 왔고 기존에 있던 닉 볼튼, 윌리 게이 주니어 이런 선수들과 함께 좋은 뭐 라인베커 크루 나아가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프런트 세븐을 구축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예, 크리스 존스로 또 끝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는. 음.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쪽도 뭐 약간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후안 음, 소닐 이제 주전 세이프티가 떠나면서 작년 2 라운드 출신의 이제 브라이언 쿡이 좀 뭐 풀타임 주전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음, 백업 세이프티 이제 마이크 에드워즈와도 이제 1년 계약을 맺으면서 뭐 만약에 이제 브라이언 쿡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한번 좀 플랜 B를 가동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이제 지난 시즌에 뽑았던 이제 코너백 트렌트 맥더피가 나름 이제 후반기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2년 차에 그 기세를 이어가서 예 쪼끔 더 폼이 올라올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세컨더리도 PFF 기준으로 7위로 평가가 됐으니까 수비의 어떤 뎁스, 어떤 퀄리티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칩스는 다른 얘기 필요 없죠. 올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 크리스 존스의 이슈가 사실은 뭐 수비에서 에이스 선수가 하나 빠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뭐 전체적인 팀 분위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은 하나의 문제를 뭐 팀 전체가 끌고 간다는 것이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뭐 경기에 좀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음, 뭐 시즌이 치러질수록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만약에 존스가 계속해서 결장을 하게 된다면 뭐 그에 대한 계속 뒷말도 좀 나올 테고 뭐 "존스가 없으니까 뭐 이렇다." 뭐 이런 음,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또 남은 선수들에게는 꽤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좀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예 좀 음, 중요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트릭 마홈스는 해답을 찾아내지 않을까. 늘 그랬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 캔자스시티 칩스까지 예 32개 팀의 올 시즌에 대한 프리뷰를 모두 좀 정리를 해 봤고요. 뭐 사실은 저희가 앞서 준비했던 지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영입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꽤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또 시작되는 시즌 또 즐겁게 경기를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1 주차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인제 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 시즌까지 저희가 인제 웬만하면 뭐 전 경기를 좀 커버를 해 보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했었는데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인제 경기 개수를 정해 놓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매주 상황을 보면서 이제 좀 커버를 해야 될 경기들이 쪼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인제 커버를 할 경기들이 없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억지로 인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적정한 경기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인제 선정을 해서 또 리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내용에 대한 리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음. 특정 이슈, 뭐 특정 선수의 뭐 이탈이라든가 뭐 오프필드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다룰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네. 그 팀에 대한 경기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 좀 밸런스를 또 잡아가면서 음. 여러 팀들에 대한 뭐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고 저희가 뭐 아마 지난주에 올렸었던 그 하비 코리아 이제 판타지 리그도 음. 어 목요일에 좀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요일 네. 아마 저녁에 좀 마감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음. 한번 또 재밌는 뭐 이벤트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시즌전 32개 팀에 대한 프리뷰 정리를 해 보겠고요. 1 주차가 끝난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